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16강의 5번, 6번 지문 들어가겠습니다. 5번 지문 시작할게요. If you had been walking around Philadelphia in the summer of 1787. 만약에 당신이 had been ing라고 해서 과거 완료이면서 진행이기까지 한 거죠. 걷고 있었더라면 필라델피아 주변에 1787년 여름에 필라델피아 주변을 걷고 있었더라면 그리고 had come across Independence Hall. Independence Hall은 독립기념관이라고 하면 되겠죠? 독립기념관을 come across라는 표현은 우연히 만나다. 이 기념관을 우연히 만나게 됐다면 you would have encountered something strange. 당신은 이상한 어떤 것을 마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라는 의미겠죠? 일단 여기서 중요한 문법이 있죠. 과거 완료의 형태가 나왔죠? if에. 자, if, 주어, 과거 완료. 과거 완료는 영어로 had pp이죠. 그리고 뒷부분 주어 다음에 would, have, pp.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요. 가정법이라는 시제는 이렇게 시제가 중심이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있다면 현재에 일어나는 일인데 현재를 거꾸로 가정할 때 내가 남자가 아닌데 만약 내가 남자라면 이라고 할 때는 과거 시제로 써야 돼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거꾸로 가정할 때는 과거 완료로 쓰는 거예요. 한 단계 전인 것처럼 시제를 바꿔서 써줘야 돼요. 현실과 괴리가 있다라는 것을 동사로 표현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과거 완료를 쓴 거는 그냥 과거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리고 원래 과거 완료는 had pp잖아요. 그래서 뒤에 조동사를 쓴 다음에 원래는 had pp를 써야 되는데 조동사 뒤에는 원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had가 have로 바뀌었을 뿐인 거예요. 지금 내용으로 다시 가면 옛날에 필라델피아 주변을 걸어가고 있을 때 당신은 독립기념관을 걸어가고 있을 때 이상한 어떤 것을 마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끝났어요. 여기 마지막에 이상한 어떤 것을 마주하다. 요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ABC의 첫 문장식을 볼까요? A는 기분으로 시작하죠. 기분은 뭐뭇을 고려하면 이라는 의미죠. 이게 엄밀히 말하면 원래 if you are given 요런 표현인 거예요. The social moods of the day. day는 하루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를 뜻하는 거죠. 그 당시에 사회적인 관습을 고려하면 there might have been occasional moments of emotional release through yelling or throwing things at one another. 자, 거기에는 뭐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때때로적인 모먼트, 어떤 순간이 있었을지도 모른대요. 어떤 순간이냐면 감정적인 release, 분출이죠. through 뭘 통해서? 소리 지르고 던지고, 어떤 거 던지고 서로서로. 지금 이 위에는 전혀 어떤 감정적인 내용이 없었는데 갑자기 감정적 분출을 한대요. 이게 뭔가 중간에 괴리가 있죠. A는 일단 탈락인 것 같고 B로 가볼까요? The street in front of the meeting hall. 그 meeting hall은 회의장이죠. 회의를 하는 그 공간. 회의장 앞에 in front of가 앞이죠. 회의장 앞에 있는 거리는 일단 콤마 넘기고 동사부터 보면 was filled with 뭐뭐로 가득 찼었대요. Gigantic amount of dirt. gigantic이라는 표현은 거대한, 마운드는 언덕 아니면 어떤 무더기를 의미하는 거죠. dirt는 흙이고요. 거대한 무더기에 흙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여기 네모 박스와의 연관성을 보면 마지막에 이상한 어떤 것을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잖아요. 여기서 이상한 어떤 것이 회의장 앞에 웬 무더기에
무더기에 흙더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이상한 어떤 것을 지칭하는 거일 수도 있겠죠. B로 이어져도 뭐 이상하진 않죠. 그다음 C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They believe. 벌써 틀렸죠. 이 위에 박스에 어디를 봐도 they가 가리키는 게 없죠. 그쵸? 그러면 얘는 they가 있기 때문에 틀렸죠. 무조건 B로 시작해야 됩니다. B로 한번 가볼까요? 이 회의장 앞에 거리는 무더기에 그 덜트, 먼지로 가득 찼다 그랬죠. 그리고 이 하이픈 중간에 보충 설명되어 있는 걸 보면 where, 그곳에서 many of the nation's founders, 그 나라의 founders는 창시자, 설립자라는 의미인 거죠. 그 나라의 설립자들이 were assembled. 어셈블은 소집하다죠. 예, 여기서는 소집되었다죠. 비동사 pp 써서 to draft. draft가 그 초안을 작성하다라고 하면 돼요. 그 미국의 constitution, 헌법이죠. 헌법의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소집이 되었던 그 회의장 앞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독립을 해가지고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립하려고 사람들이, 그 건립자들이, 미국의 헌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헌법을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 다음 문장으로 갈까요? The delegate to the Constitutional Convention. delegate는 대표자들이고, 그리고 Constitutional Convention 하면 헌법 제정 의회라고 하면 되죠. 헌법 제정을 하는 그 의회의 대표자들은 had ordered, 명령을 했대요. The construction, 건설을 명령했대요. 뭘 건설하냐면 of this earthen noise barrier. 이러한 earth는 지구란 의미도 있지만 흙이란 뜻도 있잖아요. 흙으로 된이라고 하면 돼요. 흙으로 된 소음 장벽, 장애물이라는 의미니까 소음이 들어오지 않게 만들어진 그 장애물을 의미하는 거죠. 방음벽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장 앞에서 회의를 해야 되니까 밖에 시끄러운 걸 막기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명령했다라는 내용으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어질 것은 A에 뭐 있었냐면 무슨 감정적인 내용이었잖아요. 아직 무슨 감정이 상할 일 이런 건 없었잖아요. 그래서 A로 가는 것보다는 C에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이 대표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헌법 제정을 만드는 이 대표자들은 믿었습니다. The sounds of carriages, street sellers, and conversations outside. 자, carriage는 그 당시 마차겠죠. 마차 소리. 그리고 거리의 셀러, 뭐 판매하는 사람들 소리, 그리고 대화, 바깥에 있는 대화들, 이런 소리들이 would disturb, 방해할 것이다. Their intense deliberation, 그들의 강렬한 deliberation은 심사숙고죠. 헌법을 만드니까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하겠어요. 그리고 writing, 글 쓰는 것, 이런 것들을 방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They weren't going for a monastic silence. 자, 여기서 go for 이라는 표현이 뭐뭇을 좋아하다, 뭐뭐의 편을 들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대요. monastic, 수도원의 silence, 침묵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음벽 설치하라고 했다고 수도원처럼 그렇게 뭐 소리가 전혀 안 들어오는 그런 상황까지는 좋아하지 않았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As the historical record show, 역사의 기록이 보여주듯이, as는 뭐뭐이듯이, there were plenty of bitter vocal disagreements. There were, 뭐뭐가 있었다죠. plenty of는 많은, bitter이라는 표현은 원래 그 쓰라린 이런 뜻도 있고 여기서 격렬한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격렬한, vocal, 말로 하는 불일치죠.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말로 막 격렬하게 싸우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여기 마지막에
격렬하게 말로 불일치를 많이 표현했었다라고 나오니까 격렬하게 말로 막 싸우면 어떻게 돼요? 감정적인 게 분출되죠. 그래서 여기 A의 emotional release로 이어지는 게 맞는 거죠. 그죠? A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을 고려해 보면 때때로적인 어떤 순간이 있었대요. 감정적인 분출의 순간이 소리 지르고 던지고 어떤 것을 서로에게 이렇게 막 법 제정하는 데 있어서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감정적 분출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고 still, 여전히 또는 still이 그러나라고 해석되기도 하죠. 그러나 there was 뭐가 있었냐면 an underlying recognition, 기저에 깔려있는 인정이 있었대요. of the need, 어떤 필요에 대한 인정이죠. for a quiet container, 조용한 컨테이너는 어떤 칸막이 공간이라는 의미죠. 조용한 공간을 위한 필요는 기저에 깔려있는 인정이었대요. 서로가 우리는 조용한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건 다 동의한 거죠. in which, 그 공간에서, 여기서 이 공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where로 바꿨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의문사 다음에 원래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요거를 그냥 짧게 to 부정사로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in which to do difficult thinking, 어려운 생각을 하는 그런 공간인 거죠. 여기서는 생략된 말이 주어는 그들이겠고 동사는 과거 시제로 써야 되니까 they did difficult thinking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아니면 they should do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자, 어려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용한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인정했다는 거죠. as a group, 그룹으로서. 그리고 the big dirt mound, 큰 흙 더미는 was an effort, 노력이었대요. to make this possible, 이것이 가능하게 될 수 있는 노력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이 조용한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용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한다는 의미로 흙더미 같은 걸 쌓아놨다는 의미겠죠. 여기 마지막 구조가 make 뭐뭐 하게 하다 사역동사고 this가 목적어, 이것이 가능한 거니까 뒤에 형용사로 목적 보어로 형용사 온 겁니다. 자, 5번 전체 내용은 예전에 독립기념관 앞에 흙더미가 있었다라고 했고 그 흙더미가 왜 있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 조금 쉬었다가 6번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6번 지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문단 내 글의 순서 파악하기 마지막 지문이에요. 내용으로 가볼까요? Encoding is the term. encoding은 어떤 용어래요. That is most often used to describe the way. 이때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겠죠? which로 바꿨을 수 있는 관계대명사고요. 그리고 가장 흔히 사용되어지는 용어죠. 여기 is에다가 비동사를 뜻하는 거고 used to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오면 뭐뭐에 사용되어지다 이런 의미죠. 여기 원형 아니고 ing 나오면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describe는 묘사하다라는 의미죠. 어떤 방식을 묘사하는데 주로 사용되어지는 용어래요. 자, 어떤 방식이냐면 in which, 그 방식에서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 있으면 이 전치사를 선행사 앞에다가 붙여서 해석하면 제일 자연스럽죠. 그 방식으로 정보는 is put into memory. put into, 넣어지게 되다죠. 기억 속에 넣어지게 됩니다. 기억으로 저장된다는 의미죠. 자, 다시 말하면 encoding이라고 하는 건 정보가 기억으로 저장되어지는 방식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용어다라는 내용으로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A, B, C의 첫 문장을 읽어볼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
만약에 이게 맞으려면 이 인코딩의 예시가 돼야 되는 거죠. Suppose, 생각해 보세요. You are shopping, 당신이 쇼핑 중이래요. At a farmer's market, 농부의 시장에서 쇼핑을 하고 있어요. For winter squash. squash는 동사로 쓰이면 뭔가 짓누르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명사로 쓰이면 호박이란 뜻이 있죠. 겨울에 호박을 위해 농부의 시장에서 지금 쇼핑을 하고 있다라고 상상해 보래요. 자, 얘가 위에 인코딩의 예시가 될 수 있을까요? 겨울 호박을 쇼핑하는 중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죠. 인코딩의 시작이 되면서 예시를 들어주는 그 도입부일 수도 있죠. 얘는 약간 세모라고 치고 B로 한번 가볼까요? Once an object, item, or event. 자, once가 접속사로 쓰이면 일단 뭐뭐 하면이죠. 일단 object, 사물, 물품, 사건 이런 것들이 has been attended to. attend to라는 단어가 뒤에 attend에 to가 붙으면 뭐뭐에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참석하다 아니에요. 수동태로 쓰여서 주의를 기울이게 되다. 그러니까 집중하게 된다는 의미인 거죠. 어떤 물건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코마코마 넘기고 It is a valid candidate. 유효한 후보래요. For encoding. 인코딩을 위한 후보래요. 인코딩이 into memory. 저장되어지는, 그러니까 기억 속으로 저장되어지는 후보가 된대요. 자, 인코딩이라고 하는 것의 후보. 이게 뭔가의 사건이나 어떤 물체에 귀를 기울이면, 집중을 하게 되면 이게 인코딩이라는 거죠.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인코딩의 후보, 예시가 된다는 거죠. 자, 물건 사물에 집중하면 인코딩의 예시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A가 먼저일까요? B가 먼저일까요? 바로 이 위에 박스의 설명이 인코딩이라고 하는 건 정보가 기억으로 저장되는 방식이다. 그것을 다시 풀어서 B로 설명이 이어지는 거죠. 일단 이 인코딩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체에 정말 집중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인코딩의 예시가 되어질 수 있어요. 라고 다시 한번 풀어 써주고 이거의 구체적인 예시가 호박 쇼핑하는 걸로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C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C는 however, 하지만 벌써 앞뒤 내용이 상반돼야 되는 접속사가 튀어나왔죠. 만약에 당신이 happen to, 우연히 뭐뭐 하다죠. 우연히 C, 보게 된대요. A squash that was unusually shaped. 호박을 보는데 아까 A에 호박이 있었죠? 근데 이 호박은 보통이 아닌 모양을 가진 호박이래요. 자, 여러분 끝났죠? A가 먼저일까요? C가 먼저일까요? A가 먼저 나와야겠죠. 그냥 일반적인 겨울 호박을 쇼핑하는 게 A의 내용이었고, 하지만 일반적인 호박이 아니라 이번에는 모양이 특이한 모양을 가진 호박을 우연히 본다면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그럼 지금 그 첫 문장씩만 읽었는데 순서를 매길 수 있겠죠. 순서는 B, A, C가 맞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도 좀 볼까요? 다시 B가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B 내용을 봅시다. B에 물건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이것이 그 저장으로 되는 인코딩의 예시가 된다. 후보자가 된다라 그랬죠? 다음 문장을 보면 The encoding process. 그 인코딩하는 그 과정은 create, 만들어낸대요. mental representation. 정신적인 어떤 표상을 만들어낸대요. 정신적으로 뭔가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걸 만들어낸대요. based on, 뭐뭐를 근거로 두고 the amount of effort and detail. amount of는 많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쓰입니다. 노력과 세부 사항을 기본으로 두고 정신적인 표상을 만들어낸대요. 그리고 이 노력과 세부적인 것들은 that was processed via attention. 자, 집중력을 통해서 처리가 되어지는 노력과 세부 사항인 거죠. 자, 이 파란색으로 쓴 걸 다시 보세요.
인코딩의 예시가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인코딩을 하는 과정은 내 머릿속에 저장이 되려면 이 과정은 어때야 된다고요? 노력, 디테일, 세부 사항들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내 정신적인 표상을 만들어낸다 그랬죠. 정신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노력과 세부 사항은 어텐션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랬죠. 집중을 통해 처리된다라고 했어요. 집중력이 있어야 노력하고 세부 사항을 기억할 거잖아요. 그죠? 인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다라고 정의를 내려준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인코딩의 예시로 이제 호박 쇼핑하는 A로 이어집니다.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 당신이 그 농부의 마켓에서 겨울 호박을 쇼핑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라 그랬죠. Each squash, you see, 당신이 보는 모든 호박은 each 다음에 단수 써야 되죠. is가 동사고요. 여기 중간에 squash이랑 you 중간에 대시 생략됐겠죠. 당신이 보는 그 호박은 is given, 받다라는 의미죠. 받다. Some low level of processing. 어느 정도 낮은 수준의 처리를 받는데요. 낮은 수준의 처리라고 하는 것은 낮은 수준으로 내 머릿속에 처리가 되는 그 과정이 낮은 수준이란 얘기죠. 자, so that을 써서 so that은 뭐뭐 할 수 있도록 이라는 의미죠. 자, what is encoded into memory? 자, 기억 속으로 인코딩 되어지는 것이 what이 주어가 되는 거죠. 뒤에 동사로 시작했으니까 주어가 없고 앞에 선행사 없으니까 what을 썼죠.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지는, 인코딩 되어지는 것이 is the experience, 경험이래요. 어떤 경험? 전치사 뒤에 ing 썼죠. 많은 호박들을 보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코딩이 되었지만 그 인코딩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나는 많은 호박을 봤다라는 정도만 기억된다는 거죠. 이 문장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당신이 보는 각각의 호박이 너무 낮은 수준의 처리를 받게 됩니다. 그 기억으로 저장되어지는 것이 많은 호박을 보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호박을 본 경험, 이게 낮은 수준의 처리 과정을 거친 거죠. 높은 수준의 처리 과정이었다면 세부적인 것들을 다 기억하겠죠. 그죠? This relatively shallow encoding. 이렇게 비교적 얕은 인코딩은 깊이가 없다는 거죠. will result in 다음에는 결과가 나오죠. 뭐뭐를 초래하다. relatively, 비교적 weak memory traces. 나약한 기억의 흔적을 초래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C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어떤 호박이었죠? 특이하게 생긴 호박이었죠. 자, C로 가면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보통이 아닌 모양을 가진 그 호박을 본다면 or 아니면 very large, 아주 큰 호박 아니면 that really caught your attention in some way, 어느 식으로든 당신의 관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호박인 거죠. 여기 앞에 있는 that 그리고 밑에 있는 that 이 두 개의 that이 다 여기 있는 호박을 수식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도 이렇게 당신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호박을 우연히 본다면 you might encode. 당신은 encode 할 수 있대요. 머릿속에 저장을 한다는 얘기죠. with more effort. 좀 더 많은 노력을 가지고 그리고 디테일, 세부 사항을 가지고 저장을 하겠죠. 그리고 이것은 would likely, 아마도 result in, 뭐뭐를 초래하게 될 것이래요. a stronger memory trace. 더 강한 기억의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 for that specific squash. 그 특정한 호박을 위한 더 강한 기억의 흔적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글로 마무리했어요.
자, 전체 내용은 인코딩에 대한 설명이었고, 인코딩이라고 하는 건 정보가 기억으로 저장되는 방식을 의미하는 거였죠. 이 저장되는 방식이 두 가지로 펼쳐졌죠. 그냥 대략적인 겉으로만 보이는 것을 저장하는 방식이랑 아니면 노력을 기울여서 세부적인 것까지 저장하는 방식. 이 후자의 경우에는 뭔가 평소와는 다른 특이한 사항일 때 인코딩이 잘 된다라고 마무리되는 글이었습니다. 자, 글의 순서는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는 17강으로 돌아올게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화이팅!